평생 일하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배당금이 꽂히는 주식이 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내 노후를 책임져줄 보증수표라 믿으며 계좌에 차곡차곡 모아가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3040 직장인들에게 이 주식은 종교와도 같았죠. 네, 바로 국내 대표 경기방어주의자 고배당주의 상징인 맥쿼리 인프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잔인하게도 그 믿음이 철저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버텨줄 것 같았던 맥쿼리 인프라 주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11,000원 선 아래로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비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하지 않는 유료도로와 터널에서 통행료 받아서 배당 주는데 대체 왜 떨어지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냐라며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맥쿼리 인프라 주가가 이토록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맥쿼리 인프라 배당금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부작용은 무엇인지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리스크를 모른 채 무작정 고배당주 투자를 이어가다가는 자산이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기방어주 리스크를 온몸으로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 10분만 집중해주세요. 당신의 은퇴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철옹성 같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혹은 일시적인 조정이겠지라며 상황을 낙관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균열은 단순한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악재들이 겹친 결과물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핵심 원인은 바로 금리의 역습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터널, 항만 같은 인프라 자산에 투자해 여기서 나오는 통행료와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벌이려면 막대한 자금을 빌려와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는 맥쿼리 인프라가 기존에 빌렸던 부채의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엄청난 이자,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이자로 나가는 고정비용이 급증하니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 자산의 매력도 상승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맥쿼리 인프라가 주는 연 6%에서 7% 수준의 배당률이 엄청난 매력방 정식이었습니다. 은행 이자가 1%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나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굳이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며 주식시장에 머무를 유인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더 안전한 국채가 이 정도 주는데 굳이 리스크 있는 인프라 펀드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네라며 자금을 빼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매수세는 실종되고 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주가는 11,000원이라는 상징적인 경계선마저 허무하게 내주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에이, 그래도 배당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주가 좀 떨어져도 그냥 버티면 장땡 아니야? 라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주가는 다시 11,000원을 넘어 전고점을 회복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갇혀 계신 분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2026년 현재의 매크로 환경과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채 이 자산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앞으로 5년 뒤인 2031년에 여러분의 계좌에 어떤 참혹한 숫자가 찍히게 될지 아주 냉정하게 수치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직장인이 피 같은 돈 1억 원을 맥쿼리 인프라에 전액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9,000주 안팎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겠죠. 연간 배당률이 약 6%에서 7% 선을 유지해준다고 보고 매년 세후로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통장에 꽂힐 겁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 배당금만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자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맹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실질 자산 가치의 갉아먹기, 즉 원금의 손실 속도가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잔인한 수학적 진실입니다. 만약 지금의 고금리 기조가 꺾이지 않고 인프라 자산의 제조달 금리 비용이 매년 누적되어 배당 여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한다고 칩시다. 게다가 자본 차익을 노린 기관들의 이탈로 주가가 매년 고작 3%에서 5%씩만 하향 안정화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년 뒤인 2031년 주가는 현재 11,000원 선에서 무너진 것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9,000원대 중반까지 내려앉게 됩니다. 그럼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1억 원이었던 여러분의 원금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약 8,500만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1,500만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이죠. 물론 5년 동안 총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니 에이, 그래도 합산하면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득이네라고 정신 승리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과 기회비용입니다. 2026년 현재도 체감 물가 상승률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매년 3%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5년 뒤에 1억 원은 현재 가치로 약 8,500만원 수준의 구매력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즉 원금은 이미 주가 폭락으로 1,500만 원이 날아갔는데 살아남은 돈의 가치마저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기회비용의 파괴력입니다. 똑같은 1억 원을 가지고 만약 연 4% 중반의 안전한 국채나 미국 지수, 추종 ETF 혹은 대형 우량 성장주에 묻어두었다면 어땠을까요? 복리의 마법을 타고 5년 뒤 그 자산은 최소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맥쿼리 인프라에 자산을 묶어두고 방치한 투자자는 겉으로는 배당금을 받아 이득을 본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우량 자산 대비 무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넘는 자산 격차를 유발하며 뒤처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고배당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중독되어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외면한 대가입니다. 특히나 우리 3040, 4050 직장인들에게 5년이라는 시간은 은퇴를 준비하거나 자녀 교육비가 가장 피크로 들어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소중한 시기에 내 자산이 불어나기는커녕 우하향하는 차트에 갇혀서 배당금 나오니까 괜찮아라며 위안을 삼는 것만큼 위험한 투자는 없습니다. 배당금은 원금의 안전이 담보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원금이라는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밑에서 새어나오는 물 한 바가지 받아서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더 이상 리스크가 제로에 수렴하는 평생 보증 수표가 아닙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에 맞춰 우리의 투자 전략도 완전히 판을 새로 짜야만 하는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5년 뒤의 무서운 시뮬레이션까지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리스크는 위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3040 직장인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무너진 계좌를 심폐, 소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3가지 투자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배당 성장주로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많은 분들이 맥쿼리 인프라를 선택한 이유는 매달 혹은 반기마다 들어오는 인컴, 즉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배당을 주되 주가도 함께 자라는 자산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안이 바로 미국 시장의 배당 성장 ETF나 미국의 대표적인 우량 배당 성장주들입니다. 이 자산들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배당금 자체를 올려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가 차익까지 함께 가져다 줍니다.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분산하셔야 합니다. 주가는 제자리 걸음인데 배당만 주는 자산과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늘어나는 자산의 5년 뒤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ISA 계좌를 활용한 절세 극대화와 확정금리형 자산의 혼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원금 손실 위험이 극도로 낮은 경기방어적 자산을 원하신다면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굳이 변동성이 큰 주식형 자산에만 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비과세 및 절세 혜택의 만능 통장인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여 시중의 고금리 저축성, 예금이나 신용등급이 우량한 대기업의 회사채 또는 국공채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배당률이 6%에서 7%라고 하지만 여기서 원금 하락 리스크를 빼고 나면 오히려 확정적으로 4%대 중반을 주는 우량, 채권이나 절세 상품이 실질 수익률 면에서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자산의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기계적인 분할 매수와 하반기 매크로 지표 확인 후 대응입니다. 만약 나는 그래도 맥쿼리 인프라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끝까지 동행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한 번에 물타기를 하거나 무작정 버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11,000원 선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기 매물벽이 두터워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와 국내 인프라 자산의 통행료, 조정 추이 등 핵심 매크로 지표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달 급여의 일부로만 아주 소액씩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여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 한 번에 승부를 보려 하지 마십시오. 자산 배분의 핵심은 꺾이지 않는 냉정함입니다. 투자 거장 워런 버핏은 밀물이 빠져나가면 누가 알몸으로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금리라는 밀물이 빠져나가고 고금리라는 썰물이 닥친 지금 우리가 평생 보증수표라고 믿었던 많은 경기 방어주들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맥쿼리 인프라 주가의 11,000원 붕괴는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 시그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설마 망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내 소중한 자산을 방치한다면 5년 뒤 우리가 마주할 성적표는 너무나도 참혹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는 즉시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내가 맹목적인 믿음으로 들고 있는 고배당주가 도리어 내 원금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가격대에서 물타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히 갈아타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냉철하고 유익한 자산관리 전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